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감기로 좀 고생을 했는데 다 나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테이퍼링 효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슈 자료, 강의 자료에서는 이제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물론 세심하지는 않지만 간략하게나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우리가 가장 주요 핵심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하셔야 될 지역들 두 가지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1강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많이 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이 사실 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좀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을 보자면 일단 이 지금 모델을 좀 보자면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그런 경제학적인 그런 모델이 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번 시키면 자, 이제 당연히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하겠죠. 네, 대출을 굉장히 크게 끌어안고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당연히 이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형태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매물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수세, 즉 수요 측면에서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현상이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그런 모델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 수급의 변수가 부동산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급의 즉 수요와 공급의 그런 하락시키는 요인 자체가 단순히 그냥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만 보자고 금리 하나만 보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좀 판단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좀 미루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자, 그 이유는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고 상승했었던 것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었던 그런 과거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우리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2005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금리 인상이 7차례가 인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어땠느냐?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란색 표시선이 있죠? 주택 가격의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했었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금리가 또는 상승한다라고 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섣부른 좀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조달금리 즉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자금적인 부분들의 이런 그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투자라든지 가계 소비가 감소할 수가 있겠고 경기 후퇴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인 경기 흐름에서는 좀 예외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금리 인상 카드는 앞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과열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사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실제 경기 흐름에서는 후행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안정화를 조금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금리 인상 카드가 많이 있는 부분이겠고요. 비단 이게 사실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을 잡고자 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너무 고인플레이션이 다가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를 내는 것과 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인플레이션과 경기 과열이 원인이고 후행성으로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주택 가격과 금리 관계는 반비례할 수가 있어요. 네, 경제학적으로는요. 다만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올랐을 때도 부동산이 오른 과거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단지 그냥 단순히 금리 하나만 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의 특히나 공급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자, 세 번째, 경기 활성화,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증가하고, 당연히 자산 가격이 증가하니까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오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필수제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주택은, 즉 거주 형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향이 절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 금리 부분만큼은 이 필수제에서만큼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투자제라고 할 수 있는 수익형 있죠. 상가라든지 이렇게 등등. 이런 투자제의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가 하락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앞에서 이슈 강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다가갈 수가 없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에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알아가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전화번호는 02-2638-3956번으로 전화하신 후에 예약 후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은 또 두 가지 지역을 또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지역은 이제 강남이에요. 강남구 역삼동은 워낙에 이슈도 많이 있고 일자리가 대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뭐 투룸들이나, 그러니까 투룸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금액대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투자하시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강남구 안에 1인 가구들의 일자리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는 원룸은 좀 작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1.5룸들이 틈새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쪽의 시세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에 이제 역삼에 위치하고 있는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초역세권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세가 4억 6천에서 7천 정도 지금 나와 있고 곧 제가 볼 때는 5억 원도 넘어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 투자를 좀 추천드리는 그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이제 원스톱 라이프를 워낙에 선호하는 그런 시대이고 1, 2인 가구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집 앞에 정말 슬리퍼를 끌고 가서도 쇼핑을 할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상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원스톱 라이프를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초역세권 라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인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면서 앞으로 강남구에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일자리 증가 추세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먼저 선점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같이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점점 빠지고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2038년도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차츰차츰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 인구를 깨졌지 않습니까? 1000만 인구가.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은 체크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는 상품을 우리가 보다 빠르게 선점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삼성동 라인과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점점점 하나둘씩 진행이 됐을 때는 각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잠삼대청 라인들에 피해서 지금 현재로는 투자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동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삼동은 테헤란로 라인과 보은사로 라인들의 중간에 끼어 있는 또 그런 동네입니다. 위쪽으로는 9호선 라인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2호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황금 노선들을 다 끼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과 우측 라인으로 신분당선과 분당선 라인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위치적으로 상당히 메인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특히나 삼성동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은사로라든지 또는 테헤란로 라인들이 산업벨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 2인 가구들의 일자리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강남역 상권도 가깝고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은 신사동 상권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안에서 뭐 사실 도보권 거리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상권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MZ 세대가 상당히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과 좌측으로는 서초대로의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주변에 집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교통망들을 이용하시기 편리한 그런 교통망들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강남으로 GTX A 노선과 C 노선이 관통할 예정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D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용산까지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권역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장선의 혜택 또한 마찬가지로 역삼동이 가질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 삼성을 관통해서 학동 사거리 라인들과 이렇게 신사역까지도 구성이 될 것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수많은 노선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지만 추가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 그 이상의 노선까지도 예상 가능한 그런 곳이 바로 강남 역삼동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현대차 GB센터 라인들의 개발입니다. 50층 규모로 구성이 되는 것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진행 상황 자체가 과거에 105m 정도의 높은 초고층 빌딩이었는데 이제 그 개발 자체를 좀 변경을 했죠. 그래서 50층 규모의 3개동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총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개발입니다. 2020년도 5월에 착공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개발이 좀 변경이 되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시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중요한 거는 15개의 계열사가 포함이 된 현대 계열사, 현대기아의 계열사가 다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얼마만큼의 폭발적인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느냐를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 그 주변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거주라든지 또는 임대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생성이 되느냐? 122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강남구 하나만 지금 100만 명 정도의 일자리 인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강남구 통틀어서 있는 그 일자리 수보다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많은 일자리 종사자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갈 수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역삼동은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실 운동장에서부터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이어져 오는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잠실권까지도 충분히 여파가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동 코엑스 라인의 그 지하로 구성되는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또 개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 6층까지도 구성되는 그런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안에 뭐 KTX다, GTX다, 위례 신사선이다, 여러 가지의 광역 철도망들이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그를 통해서 주변의 쇼핑 시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공공재, 상업 시설이 구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또는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들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이런 개발들이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우선 선점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역삼동을 준비를 해봤고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에서 7천 정도가 1억점 오르면 시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 4억 1천 정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초역세권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2, 3천 정도 보증금에 월세 한 110에서 120 정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대출 상품 자체가 이제 규제가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7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로 충분히 수입도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이제 서초구 양재동을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쪽은 다세대 주택이고요. 추천 유형은 대략 한 13평에서 한 14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투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는 4억 8천,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비교적 한 2, 3천만 원 금액을 가지고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시더라도 부담부 증여로 충분히 부담 없는 금액으로 증여할 수가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세 가지 추천 포인트는 높은 거주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고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자, 안정적인 임대 또한 가능하다. 왜? 강남 3구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개발, 지하 사업 개발이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사업 개발이라든지 로트 7성 부지 등등의 여러 가지 개발들이 바로 이 서초구 양재동의 대부분 다 개발 호재를 좀 머금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가 대도심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여가 시간에 찾는 지역들이 어디인가요? 대부분 다 쉬는 날이거나 또는 뭐 지인들과 어딘가에서 만났을 때는 이렇게 주변에 공원들을 많이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공원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한강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주변에 수세권들을 찾게 되죠. 뭐 청계천이나 양재천이나 뭐 불광천이나 등등등을 많이 찾게 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대도심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삶의 일부분으로서 그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초고층화되고 점점 도심화가 점점 밀도 있게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숲세권이라든지 이런 수세권들의 영향을 또는 프리미엄들이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재동은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숲세권과 수세권을 다 갖추고 있고요. 교통이 도시철도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 좌우측 라인으로 보자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남부터미널이다, 고속버스 터미널이다, 서울교대다, 강남역 상권이다. 그리고 이쪽 라인들이 양재동의 카페거리 라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의 상권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우측 라인으로도 뭐 학원가 그리고 재건축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라든지 또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을 아이들 키우면서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직주 근접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는 판교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강남 라인들이 있고 양재동 자체적으로도 연구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워낙에 양질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임대를 놓으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겠고 여기에다가 또 국제기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리는 삼성동 라인과도 지금은 비록 조금은 멀지만 앞으로 GTX 라인이 신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한정거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 3분 때면은 삼성동으로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양재동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교통망들이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입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3호선과 신분당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도로망들 갖춰져 있고 2호선이나 7호선, 9호선, 분당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재동 교통망이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서초대로의 개발 같은 경우에도 롯데실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들이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곧 돈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토지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또한 강남역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올 수 있는 개발의 여파를 양재동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 신호선이 바로 양재동으로 구성된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구성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재동으로 구성된다는 점, 삼성동도 거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GTX-A와 신호선 중에서 유일하게 정차하는 곳이 수서와 삼성과 양재라는 점을 봤을 때 양재가 가질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앞으로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용산까지도 구성이 된다면 강남을 관통하고 아래 판교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산과 강남과 판교를 아우르는 세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노선은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 제가 양재에 지금 신분당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힘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구간 이어지는 이 구간 7.2km 되는 구간을 지하화할 수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개발들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 굉장히 큰 서초구의 매머드급 개발이거든요. 이런 개발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랫폼시티 개발 같은 경우에 양재동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자리 타운이 대형 일자리 타운이 구성될 수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동이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양재동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금액대가 지금 7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어요. 양재동 아직은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때 최대한 3천 정도 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한 2억 2천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한 2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내용들과 지역적인 내용들 잘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실거주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실거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지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